여락여락 시작합니다.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첫 번째 드려보겠습니다. 월광 소나타, 이거 베토벤의 대표 작품이죠? 네, 청와대가 오늘 7명의 비서관급 인사를 발표했습니다. 네. 그 이후 이 곡이 회자되고 있습니다. 월광은 달빛을 뜻하죠. 네. 정치권에서 달 하면 떠오르는 사람,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. 예. 수학자 출신 박경미 전 민주당 의원이 문 대통령을 위해 이 곡을 직접 연주했습니다. 문재인 정부가 월광 소나타의 3악장에 도달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그동안 조용히 추진하던 정책들이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 자, 연주한 시점이 지난해입니다. 그런데 이 영상이 이제 와서 다시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?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지 이틀 만이죠. 네. 박 전 의원이 문 대통령의 교육비서관으로 발탁됐습니다. 박 전 의원은 여러 공공기관장으로 검토되기도 했는데요. 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자리를 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거군요. 그런데 박 전 의원은 지금 그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하고도 인연이 깊잖아요. 김 위원장은 2016년 총선 당시 민주당의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. 박 전 의원을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정치권에 영입한 사람이 바로 김 위원장입니다. 이렇게 되면 인연이 참 묘하게 됐습니다. 근데 제가 보니까 청와대 인선에서 또 눈에 띄는 인물이 있어요. 탁현민 전 행정관입니다. 그렇죠. 의전비서관으로 승진해 다시 청와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. 문 대통령 주요 행사를 연출한 여권의 대표적인 행사기획 전문가죠. 그래서인지 정치권에선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큰 이벤트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, 네.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. 탁현민 전 행정관이 이벤트에 능하긴 합니다. 그런데 여성 비하 논란이 있었잖아요. 네, 문재인 정부 출범 초반부터 논란이 됐습니다. 그렇죠. 제가 느끼는 감정은 혹은 제가 느끼는 판단은 일단 죄송합니다. 근데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네,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미 본인이 수차례 해명한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.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의 홍은동 사저를 사들인 김재준 선임행정관이 춘추 관장에 임명되는 등 네네. 측근들이 전면 배치됐습니다. 임기 반환점을 돌고 국회에 177석을 확보한 청와대, 다시 국정운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. 네, 측근을 더 가까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명당입니다. 자, 영화 제목이죠? 네, 조선 후기 천하 명당을 두고 암투를 벌이는 영화 명당에선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. 우리 가문의 부와 명예가 천년 만년 지속될 대명당, 그것이 어딘가. 자, 그런데 이낙연 민주당 의원 얼굴이 있거든요. 명당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? 이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직전인 지난 26일이죠. 부모의 묘를 이장했습니다. 네.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묘를 조성했다. 실정법 위반이다. 이런 지적을 받자 과태료를 내고 이장한 건데요. 네. 이 의원이 차기 대선 주자이다 보니 이런저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의원 측은 뒤늦게 문제점을 알고 이장한 것이라며 풍수지리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사실 고려했다고 해도 자식된 입장에서 또 부모를 좋은 데 모시고 싶을 수 있으니까 어째 대권주자라서 지금 주목을 받는 건데 과거에도 많은 대권주자들이 묘를 이장을 했었죠.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표적입니다. 네. 김 전 대통령은 세 차례 대권 도전에 실패한 뒤인 1995년이죠. 부모의 묘를 용인으로 이장했습니다. 당시 유명한 직관이 땅을 소개했는데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오는 명당이다.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결국 김 전 대통령은 2년 뒤 15대 대선에서 당선됐습니다. 이게 다 통한다면 모두가 묘자리를 옮길 텐데 성공 사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는 16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예산에 있던 부친의 묘를 옮겼는데요. 네. 하지만 17대 대선에서도 대권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